안녕하십니까, 황동문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은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몰입과 관련돼서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내 삶을 뒤흔든 몰입 체험입니다. 제가 몰입을 체험하게 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걸 잘 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특히 제가 어떻게 보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가 없을까. 우리가 하루를 잘못 보내면 그 다음 날이 있고, 1년을 잘못 보내면 그 다음 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낸 거를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잘못 보내면 다음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쓸쓸하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내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얻은 답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5%도 안 쓰고 1%도 안 쓰고 우리가 폐기 처분되는 것을 후회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 확신에 찬 답을 얻고, 이제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 당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혼자 가족을 한국에 남겨놓고 혼자 미국에서 포스닥을 할 때인데, 직업이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서 불태운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삶을 불태운다는 것은 이제 능력을 이제 다 쓰는 거죠. 100% 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다 보면 수시로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의식이 있는 한, 깨어 있는 한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보내겠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보내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온통 이제 제 의식 속에 그 문제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그것을 생각하는 날 딱 2개만 남게 돼요. 이제 그런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몰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기분도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보내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 두뇌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으니까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을 한 겁니다.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그 임팩트가 큰 연구를 이제 찾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임팩트가 큰 연구들이 난제죠.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 못하는 난제들이 이제 미해결로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 제가 머리를 이제 인위적으로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난제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분야에 이제 해결 안 된 문제, 여러 개를 해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낮은 압력에서 이제 원래 이제 다이아몬드는 높은 압력에서 안정하고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안정합니다. 그런데 낮은 압력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1970년대 말에 낮은 압력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고압, 그러니까 높은 압력에서 안정한데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과학자들이 그걸 재현을 했어요. 낮은 압력에서 다이아몬드 방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분이 이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해서 저는 이 분야의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화학 증착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전공이 아닌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이제 이런 상황이 연구원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이제 이런 분야를 그거를 책임자였던 분이 이직을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몰입해서 이 분야에서 제일 임팩트가 큰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왜 낮은 압력에서 흑연이 안정한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문제에 몰입을 해서 이제 해결하자 해서 제가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첫날은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걸어가나 뭐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가나 어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의 특징이에요. 한치의 진전도 없어요.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잡념이 계속 들어와요. 그 잡념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잡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네 하고 또 다시 그 생각으로 가고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녁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진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루한데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정말 극도로 지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우울한 생각이 드는데 기운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는 절대로 내가 해결 못할 거다.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한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해결 못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몰입을 하려면 이런 불가능한 보이는 문제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주눅이 들고 이제 이래서 몰입이 안 되는데 이때 제가 또 썼던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할 때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는 과정이에요.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쓰는 방법인데 어쩌면 이 문제 내가 해결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30% 정도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관이 없다. 내가 해결 못한 문제는 나머지 70%는 남들이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도전할 거다. 내 삶을 불태울 거다. 이제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올인하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몰입을 하면 이제 저녁 때 보면 한심해요. 내 경쟁자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나는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해도 진전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기를 포기를 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벽을 넘어야 돼요.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 눈 하나 끄떡하지 말고 이제 계속 묵묵하게, 우직하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결과는 이제 아무 진전이 없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아무 진전이 없지만 이제 발버둥을 쳤잖아요. 이 발버둥을 친 거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하루 종일 피 같은 시간을 버린 거고 아무 성과가 없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1초도 쉬지 않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뇌세포와 그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이 활성화된 정도를 몰입도라고 해요. 그래서 몰입도가 30%에서 4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거는 뭐 7년 동안 이거 반복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발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1초도 쉬지 않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아무데로 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30-40% 활성화가 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이제 첫째 날보다는 잡념이 덜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어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리고 뭐 사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제 적을 가치도 없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졸리운 거는 첫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졸리면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각하다가 선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몰입의자라고 하는 곳에 머리를 기대고 이제 선잠을 자고 깨어나면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역시나 둘째 날도 별다른 진전 없이 하루가 가요. 그러니까 피 같은 시간이 또 아무 성과 없이 가는데 이제 몰입도는 이제 영락 없이 60% 70% 올라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랐는데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면 우리 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쉬우면 뭐 5시간 만에 풀리고 10시간 만에 풀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15시간 만에 풀리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경험하려면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난제여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생각해도 한치의 진전이 없는 그런 정도로 어려워야 이제 이런 상태 우리가 높은 몰입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 풀렸으면 내가 몰입도의 뭐 10%, 20%, 30%, 50%밖에 경험을 못 하는데 내가 내 몰입도 100%를 경험하려면은 이제 문제가 한참 더 어려워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 이제 셋째 날 뭐 어떤 날은 오전, 어떨 때는 오후 이렇게 돼요. 잡념이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잡념이 하나도 없고 딱 그 문제가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이제 호기심이 커져가지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은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생각하려는데 잡념이 들어와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냐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해주는데 이제 이 몰입 상태가 되면은 저절로 생각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르막길을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갔는데 이제는 평지를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절로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생은 끝난 거죠. 그리고 첫날은 자신감이 그렇게 없었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죽었다 깨나도 못 푼다. 그런 이제 우울감도 들고 자신감이 바닥이었는데 이제 이 몰입 상태가 되면 틀림없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제가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게 이제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돼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물론 이 기분이 좋은 거는 역시 도파민 이제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러고, 이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전율을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또 몇 시간이 지나다 또 진전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몸이 흥분이 돼가지고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온몸이 전율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몰입도 100%죠.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제가 이거를 이때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저압의
그러니까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안정하고 다이아몬드가 고압에서 안정한데 높은 압력에서 안정한데 이제 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주일 만에 해결했는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화학 증착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메탄가스를 사용해요.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에서 거기서 탄소가 유리가 돼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탄소가 유리돼서 기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가 흑연으로 가는 반응 경로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가는 반응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흑연이 더 안정하지만 흑연으로 가는 반응 경로의 장벽이 더 높으면 다이아몬드로 가는 준안정한 다이아몬드로 가는 장벽이 더 낮은 거죠. 흑연으로 가는 장벽보다. 그러면 준안정한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물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간 정도 높이인데 중간 정도 높이로 흐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중간 정도 높이의 장벽이 낮으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천 명이 이제 이유를 모르는 거를 일주일 몰입을 하니까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 진전이 없다가도 이제 3일이 지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몰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도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서 우리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재현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걸 체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제안을 했습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뭐냐면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된다라는 거예요.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한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내 뇌가 그 문제에 관한 슈퍼맨의 뇌, 그러니까 영재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면 포기를 하죠. 뭐 물론 10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그래도 생각 꽤나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50시간 연속으로 생각해야 두뇌 가동률이 100%가 되는 거니까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이 2%가 발휘된 거예요. 2%가.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98%가 아직 발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2%를 쓴 거다. 1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시간 생각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 50시간을 어떻게 연속해서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슬로우 싱킹 방법이 이제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 그러니까 특히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화두 들듯이 생각하는 법이에요.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은 뭐 3개월을 뭐 하한 거 3개월을 연속해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스님들이 늘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법을 쓰면 우리가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구나 그 사람을 기준으로 영재의 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을 계속 못 자는 상태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두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비타민 D를 이제 복용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연속해서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슈퍼맨이 된다라는 말을 또 한 그 서적이 있는데요. 음부경입니다. 음부경은 이제 중국의 경전이에요. 뭐 천부경, 음부경 전부 중국의 경전인데 여기에 뭐 고자선청, 농자선시, 장님은 듣는 능력이 뛰어나고 귀머거리는 보는 능력이 뛰어나니 전리일원 용사십배 다른 것을 차단하고
하나에 집중하면 능력이 10배가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반주야 용사만배. 3일 동안 하나에 집중하면 능력이 10,000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분도 이제 이런 걸 경험한 거죠. 어떤 것을 연속해서 3일 동안 생각하면 능력이 10,000배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낮은 압력에서 이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세계 최초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실험을 하다가 아주 이상한 현상을 이제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이제 화학 열 필라멘트 증착, 화학 증착법이라고 하는 건데 필라멘트를 한 2000도 온도를 올려요. 그리고 한 1cm 정도 위치에다가 기판을 놔두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필름, 방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이 증착이 되는 건데 실리콘 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발달된 이제 완벽한 이제 결정질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옆에 철기판, FE, 철기판을 놔두면 검댕이 만들어져요. 검댕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문지러져요. 백목가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검댕이에요. 끄으름 같은 그런 검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기공이 많은 그런 얼기설기한 구조예요. 다이아몬드는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얼음.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그리고 검댕은 눈이 쌓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H2O, 이제 물 분자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 기판에서는 얼음처럼 치밀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격자를 갖는. 그리고 바로 옆에 FE, 철 기판 위에는 눈이 쌓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다공질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과를 얻고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그때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결과를 얻고 게임은 끝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결과를 얻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냥 다이아몬드 만들려는데 철기판에서는 안 만들어지네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한 거는 여기서 주목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 똑같은 물질들이 바로 철 기판 위에도 내려앉거든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믿음이 있죠. 제가 자신하고 있는 거는 자연 법칙, 모든 현상은 자연 법칙대로 간다는 거죠. 그거는 한치의 예외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은 뭐 누구 못지않게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라는 건 없다고요. 전부 자연 법칙을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철 기판에 저렇게 다공성의 검댕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가 왜 생기는지를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 기판에 왜 이런 다공성의 검댕이 만들어지는지만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철 기판에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왜 검댕이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보통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면 몰입을 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거는 뭐 이제 핵 생성하고 성장, 누클레이션 앤 그로스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누클레이션도 배우고 성장도 배우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거를 설명을 못하지? 이게 실험하면 나오는데 그걸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내가 모른다는 거고 나는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모르지? 이제 그래서 내가 핵 생성하고 성장에 대해서 기초가 없나 보다.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내가 핵 생성하고 성장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정도의 깊이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핵 생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이제 핵 생성과 성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입도 100% 상태를 이제 몇 개월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50시간 생각하면 그 문제를 기준으로 영재내가 되는데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몇 개월 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여름 3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하안거라고 그러고 이제 겨울 3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걸 동안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몰입 상태를 이제 몇 개월 보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마다 한 2,000명이 되는 스님들이 여름, 겨울에 3개월씩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거고 어렵지 않다고 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보내는 거는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몇 개월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개월을 보내면 이제 그 생각만 하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몇 개월을 보내면 일상의 기억은 몇 개월 전의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죠. 일상의 기억은 이제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가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내가 내일 죽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생각하다가 이제 연구소가 끝나면 테니스를 단식을 한 게임 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 처도 이제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애를 봐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녁을 이제 해놓고 퇴근을 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소파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정말 이완된 상태에서 기분도 좋죠. 뭐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편하게 쉬면서 이제 해도 두뇌는 100% 그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도 두뇌를 100%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완된 집중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이완된 집중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완된 집중을 해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가족보다 먼저 자요. 그러니까 9시 전에 이제 자고 이제 저는 12시랑 1시 사이에 주로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랑 같이 깹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이 들었다가 이제 깼을 때 이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그건 아직 몰입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몰입이 한 70-80% 이런 상태예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깨자마자 이미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딱 깼는데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자고 있고 거실로 나오면 세상은 조용하죠. 세상은 조용한데 이 넓은 우주에 딱 이 문제와 나만 존재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율을 하고 그 상태가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그 흥분된 상태가 가고 그게 하루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지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이제 자려고 이제 누우면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또 아이디어를 적고 또 더 이상 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올려나 보다 하고 또 이제 자면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일어나서 또 불을 켜고 또 아이디어를 적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깨니까 이제 이불을 아예 소파에 갖고 와서 소파에서 생각하다가 뭐 잠이 들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특별히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를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검댕이 왜 어떻게 생기는가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댕이 그 철 기판의 구퉁이 코너에서 더 빨리 자라요. 이렇게
그걸 이제 입체 현미경으로 스테레오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게 있어요. 그 입체 현미경인데 이렇게 관찰해 보면 코너에서 이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이 검댕을 만드는 플럭스, 검댕을 만드는 물질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뾰족한 부분이 우리가 피레침에서 해야 이제 방전이 잘 되듯이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검댕을 만드는 거가 전하를 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이아몬드가 이제 뾰족한 데에서 만들어지느냐 골짜기에서 만들어지느냐를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기판을 이제 골짜기를 만들고 이렇게 뾰족한 데를 만들고 해서 했더니 원래는 골짜기에 만들어지는 거가 종래의 그러니까 핵성성 이론하고 맞아요. 그래야 이제 자유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 에너지 장벽이.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뾰족한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래, 이 검댕이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가 전하를 띈 것 같은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띈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전류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니까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1제곱센치당 1제곱센치의 면적당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암페어가 뭐냐면 1초당 10의 19승계의 전하를 이동시킨 거가 1암페어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이제 마이크로 암페어는 10의 13승. 그러니까 20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초당 10의 14승계의 전하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100쪽이에요, 100쪽에. 그러니까 100쪽의 전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이게 음의 전하가 1초당 100조 개가 흐르는구나.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예상한 대로 되니까 너무 이제 궁금했고, 정말 그 예상했던 거가 이제 결과로 나오니까 정말 흥분되는 거고, 인류 최초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하가 핵성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뭐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윌슨의 안개상자라는 게 있는데, 그 윌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안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윌슨의 안개상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개를 만들려면 이제 단열 팽창을 하면 돼요.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장에서 인공 눈을 만드는 거가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고압으로 이제 물을 분무하면 단열 팽창이 돼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의 온도에서도 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윌슨의 안개상자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진공을 약간 만들어주면 이제 단열 팽창이 돼서 이제 안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이제 핵성성 실험인데, 처음에는 그게 어디에 핵성성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먼지 같은 거에 핵성성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윌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 입자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알파 입자 같은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얘들이 생기면 계속 아연을 만들어서, 얘들이 가면 충돌해서 아연을 만들어서 거기서 핵성성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 안개상자로 그런 입자의 궤적을 알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파파가 이제 자연 방사능이나 코스믹 우주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연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가을 하늘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 궤적이 이렇게 물방울이 생겨서 궤적이 생기는 거랑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입자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 윌슨의 안개상자를 이용해서. 이 이온 유도 핵성성과 관련돼서 노벨상이 여러 개 나왔는데, 1927년에 윌슨이 이제 안개상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1936년에 앤더슨이 이제 이 안개상자를 이용해서 감마레이로부터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이 생기는 거를 관찰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블랙킷이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안개상자 실험을 해서 코스믹 레이 이런 거가 생기는 거를 이제 보여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글래서가 이 안개상자를 응용해서 버블 체인버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플라즈마 CVD라고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화학 증착을 많이 쓰는데 플라즈마는 제가 한 실험보다 10배, 100배 아연이 많아요. 플라즈마란 말이 아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CVD 하면 당연히 아연이 이제 핵성성을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이런 거죠. 윌슨 체인버에서는 아연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얀에서 입자가 궤적에만 아연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핵성성을 시켜서 핵성성되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려면 이게 마이크론 사이즈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마이크론 사이즈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가시광선 파장보다 커야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제 뭐 2, 300 나노, 0.23 마이크론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200 나노, 300 나노 이상이 돼야 우리 눈에 보여요. 가시광선 파장보다 커야. 근데 제 CVD 챔버에는 1초당 100조 개의 이제 전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연이 너무 많은 거죠. 아연이 너무 많으니까 핵생성된 것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 나노, 1, 2나노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걔들이 같은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뭉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필라멘트 근처에 눈에 보이지 않는 1, 2나노의 나노 입자가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걔들이 지금 떠 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제일 앞서가는 거죠.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고 나만 지금 이제 미친 듯이 여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철 기판 위에 검댕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검댕을 만들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왼쪽에 실리콘 기판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분명히 왜 철 기판으로만 가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적과 같은 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검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검댕 수투, 영어로 수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투를 연구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전된 나노 입자가 얘들을 만드는구나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렇게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이제 특별한 감정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제일 앞서 있고 지금 70억 인구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거죠. 전하가 생기고 하전된 나노 입자가 생기고 이게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연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으니까 나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내가 포위망만 좁히면 되고 그래서 이제 풀릴 거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봉은사에서 이제 몰입 강연을 하고 끝나고 이제 주지스님하고 식사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수행해서 대신심이라고 그런답니다. 대신심. 그리고 강렬한 호기심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수투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사진을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붙여놓고 항상 그 생각을 하려고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이해가 안 가서 돌아버리겠네. 이 말을 하루에 수십 번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너무 크면 이렇게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크면. 호기심이 크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어린아이한테 손에 뭐를 감추고 여기 뭐 있는 거 알아맞혀 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가르쳐 주면 아이가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이 커지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대기심 또는 대의심이라고 한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하는데 그러면 답이 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고개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요. 분노심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내 성질을 잘못 건드렸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대분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화두에 대한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 이게 수행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몰입하는 거가 이 수행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하전된 나노 입자의 거동을 이해하려면 이게 일종의 콜로이드거든요.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침전을 할 때 두 가지 거동이 있어요. 하나는 리펄션, 그러니까 청력이 우세, 서로 이렇게 밀치는 힘이 우세할 때는 얘들이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거를 셀프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치밀한 구조가 얻어지고 얘들이 인력, 그러니까 어트랙션, 인력이 우세할 경우에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랜덤 코애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플로큐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제 빠른 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나 같냐면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갈아서 놔둔 게 이제 서스펜션이에요. 이게 콜로이드인데 거기다가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얘들이 침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다공성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전된 나노 입자가 청력이 우세할 때는 이게 치밀한 구조, 다이아몬드 같은 치밀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얘들이 인력이 우세하면 철기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하를 잃고 철기판의 전하를 빨리 읽으면 전하를 잃었으니까 중성이 되니까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다공성이 만들어지고, 실리콘 위에서는 전하를 잃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하가 다이아몬드를 안정화시킨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는 기존의 교과서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다 원자로, 저런 방막은 다 원자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지, 이런 원자 수백 개, 수천 개로 된 클러스터가 나노 입자가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죠. 저는 기존의 교과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의 설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게 1년 반 만에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을 찾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목숨을 건 전투가 끝난 거고 이제 제가 이긴 거예요. 힘이 쭉 빠지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야말로 내가 가진 잠재력을 다 불태운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제가 이제 저 분야에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제가 저 분야에는 하나도 알려져 있지도 않고 국내외적으로 다른 분야에 가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교과서가 다 틀렸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방막이 만들어지는 그 교과서에 있는 설명은 다 잘못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반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다 그냥 사람들이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4년간 거절이 됐어요. 4년간. 너 미쳤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서울대 교수가 돼서 100여 편의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센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한 MIT 교수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다 바보란 얘기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일부, 그 중에 소수의 어떤 분들이 내 이론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네 이론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연구한 거랑 일치한다. 너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밝힌 것 같다. 나는 네 이론을 믿는다. 왜냐면 내가 연구한 거랑 네가 말한 거랑 잘 일치한다. 그런데 너가 이 이론이 인정받으면 네가 큰 상을 받을 거다. 그런데 너가 이걸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너의 삶을 다른 걸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알리는데 올인을 하라. 나의 여생을 다 거기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세계 유명 그룹하고 공동 연구를 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내 나머지 여생하고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이제 바꿀 가치가 있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는가가 저의 가장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는 내 인생하고 바꿀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에 이제 나의 그 여생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질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내 나머지 삶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 몰입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얻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그것이 내 삶의 나머지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서 제가 이제 몰입 책을 쓰고 몰입 강연을 하고 지금은 이제 몰입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이제 몰입을 이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널 출판사 중에 가장 큰 출판사가 엘세비에라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재료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개정판에 에디터가 편집자가 제가 추천이 됐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이론은 서울대학교 항농문 교수 이론이 맞으니까 그 사람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이 됐다고 저보고 개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론을 다 이제 넣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과사전에 이제 제 이론이 소개가 됐으니까 좀 이제 저는 이제 안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교과서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올바른 교과서를 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스프링거라고 하는 출판사는 전문 서적 단행본으로는 가장 큰 출판사입니다. 거기에 단행본을 냈고요. 제가 이 단행본을 낼 때 혹시 내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이걸 출간하고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이제 뭐냐면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천재의 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의 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